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업로드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화도 많이 나고 그러지만 잘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나라를 거쳐서 한나라로 들어갑니다. 한나라. 자, 한나라는요, 이렇게 보시듯이 크게 전한과 후한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BC 202년부터 AD 8년까지 이 시기를 우리가 전한이라고 하고, AD 25년부터 220년까지 이 시기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뉜 이유는 그 사이에 외척인 왕망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신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잠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한, 후한. 중국에서는 이거를 전한이라고 안 하고 서한, 동한 이렇게도 부릅니다. 서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수도가 요때가 장안이거든요. 근데 이 후한 시대의 수도는 낙양이에요. 루어양이라고 하는 요 낙양인데 이 친구들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서한, 동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네, TMI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진나라가 이제 진승 5광에 난 이후에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런 혼란 끝에 결국에는 정리가 되는데요. 자, 진나라가 멸망 후에 한나라와 초나라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중국 땅 전체를 두고 한나라와 초나라 요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한나라를 당시에 이끌던 사람은 유방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초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항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요 차이가 좀 많아요. 초나라 항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옛날 춘추전국 시대의 그 초거든요. 춘추전국 시대의 그 초인데 거기에 명문 집안 출신 장군으로서 싸움도 잘하고 죄송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한나라의 유방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 전에 조상들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흐리멍텅하고요. 그냥 건달, 거지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자꾸 따라. 이 아들도 싸움도 더 잘하고 세력이 큰데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나라 쪽에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초나라와 한나라 간의 다툼에서 한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초한지라는 책에 보면은 그 사정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두 나라 간의 다툼을 이제 나중에 보드게임으로 만든 게 뭐예요? 장기. 그리고 이때 유명한 사자성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면초가라는 초나라 항우가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전투 때 한나라의 군대에 둘러싸여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 군인들이 초나라 노래를 불러요. 초나라 노래. 왜냐하면 요 항우의 군대는 옛날 그 춘추전국 시대 초나라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듣고 초나라의 병사들, 항우의 병사들이 막 슬퍼하게 되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면이 초나라 노래로 가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한나라와 초나라의 다툼 끝에 결국에는 한나라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한나라의 두목이었던 유방은 황제가 됩니다. 그 이름을 고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호지요, 시호.
황제가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칭호입니다. 고조입니다. 고조는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건국합니다. 요게 BC 202년이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한나라를 중국을 갖다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가 걸리는 거죠.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알겠죠? 그래서 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봉건제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봉건제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죠? 왕 이렇게 뭐 천자 중국식으로 이렇게 부를게요. 천자가 이래 있으면은 요 나머지 지방을 뭐 합니까? 나누어 주지요. 제후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제후들로부터 뭐 조공을 받고 군사적 지원을 받고 대신에 천자는 제후에 대해 간섭한다 안 한다? 간섭 안 합니다. 이게 그냥 각각의 다 나라예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알겠죠? 그 한편 이 춘추전국 시대 결국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게 뭡니까? 나중에 이 두목 국가였던 이 천자의 국가였던 주나라가 약해지니까 각 지방에서 뭐 독립하다시피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춘추전국 시대. 그죠? 그러니까 이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시황제,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군현제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지요. 그죠? 황제가 중앙에 있으면은 그 지방을 어떻게 군 아래의 현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에 누구를 파견합니까? 관리를 보내는 거죠. 그죠? 군과 현과 이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 이 국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이거는 아예 그냥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죠? 독립된 국가예요. 법도 따로 있고요. 법이 막 각각 다 다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황제의 명령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죠? 관리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돼요. 제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꾼다? 어려울걸요. 근데 결국 갑작스럽게 이렇게 9년제로 넘어가니까 역시 이거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지방에 예로부터 살던 귀족들이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불만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시황제가 죽고 나서 진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얘들도 뭐와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죠? 초나라 아까 얘기했던 항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잖아요. 그지?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중국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거지요. 뭘 제일 하고 싶을까요? 봉건제일까요? 군현제일까요? 봉건제를 원하진 않겠지. 사실 주나라도 이거 하고 싶어 했겠어요? 이거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각자의 법이 있고 말도 제대로 안 들어도 왜 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들잖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거 다 다스릴 능력도 안 되고, 그죠? 얘들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거야. 그지?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합친 군국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국제. 군국제는 이 군현제 할 때 군이고, 각각의 나라, 이 봉건제에 나눠주는 땅, 이 국.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수도와 지방의 중요 지역에는 군현제로 다스리는 겁니다. 군현제로 다스린다는 건 관리들을
파견한다는 거죠.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머지 지역에는 제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예요? 봉건제. 그러면 요 땅을 받은 제후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처음에는요, 이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공신들이죠. 그렇죠? 공신들. 공신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들, 공신들을 갖다가 어떻게 쳐냅니다. 쳐냅니다.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뭡니까?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는다. 그죠? 토사, 구, 팽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가 뭐 당시 옛날에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열심히 싸웠던 뭐 한신이라든가 뭐 그런 친구들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그 공신들이 차지했던 걸 친족한테로 넘기게 되죠. 그래도 이 친구들보다는 친척들이 더 믿을만 하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성이 다른 제후다라고 해서 이성제후, 동성제후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나라에서도 하고 싶은 거는 뭐다? 봉건제다, 군현제다. 군현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그 봉건제, 이 제후들의 힘을 자꾸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 반발한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5초 7국의 난. 5초, 오나라, 초나라를 비롯한 7국가가 정부의 한나라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BC 154년입니다. 근데 이 결과 한나라에서 이 5초 7국의 난을 제압하게 되고 결국 그 이후에 이거는 뭐로 넘어갑니까? 군현제로 넘어가서 직접 관리가 파견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 부분이 그 초반부에 되게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얘들은 뭐다? 군현제 했다. 근데 초반에 갑자기 군현제를 했다가 진시황, 진나라 꼴 날까봐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봉건제와 군현제를 합친 군국제도를 실시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가지고 한나라 하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제. 한나라 하면은 뭐 무제, 황제입니다. 황제. 무제라는 황제. 7번째 황제고요. 이 친구가 BC 141년부터 해가지고 BC 87년까지 54년 동안 황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주에서 제일 중요하지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제의 업적에 대해서 쫙 얘기할 텐데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무제입니다. 먼저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뭐 도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보면은 뭐 태학도 설립하고 태학이라는 건 학교죠, 그죠? 태학 설립. 옛날에 언제 한국 사람에서 들었던 기억 안 납니까? 고구려의 태학, 소스리만 고구려 태학, 그죠? 백제에 있었던 대학도 백제에 있었던 학교도 뭡니까? 태학이죠. 태학이죠. 그 다음에 이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나옵니다. 동중서라고. 이 사람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천인 감응설이라는 게 나와요. 하늘과 인간의 뜻이
뭐 어떻게 좀 뭐 커넥션 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뭄이 갑자기 막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바닥이 막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나라님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뭐 비가 막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막 다 쓸려 내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다? 나라님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걸 가지고 천인가망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유교의 가르침, 왕도 정치, 덕을 쌓고 인과 예를 다하면 된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죄가 덕과 인과 예를 바탕으로 정치했다?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법가처럼 정치한 사람인데 이때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되게 좀 뭐랄까 좀 성격이 되게 날카로운 분이에요. 자기 심기 건드리면 그냥 막 보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 사마천이라고 그거는 이따 문화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마천. 아주 막 봉변을 당하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죄 업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영토 확장. 진나라 때보다 영토를 넓혀요. 내가 자꾸 쩝쩝거리는 것 같은데. 큰일이네. 자, 영토 확장.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를 제일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면 이제 흉노라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흉노를 공격을 해요. 애매기거든. 그 한나라를 되게 애매기는 친구가 요 흉노라는 친구예요. 흉노는 이제 뭐 지도 그냥 막 그립니다. 한나라가 이래 있으면은 요 윗동네 사는 애들이거든요. 윗동네에 요 보면 흉노. 야들은 뭐 농사 짓는 아들 아니고요. 말 타는 애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 타고 다녀가지고 얘가 싸움을 되게 잘하죠. 야들 때문에 애를 먹어요. 뭐 한나라도 아니고 한나라도 그렇고 그 전에 지나라 때도 그랬죠. 지나라 때도 진시황도 요거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흉노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뭡니까? 성을 쌓지요. 만리장성.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 흉노가 하여튼 막 머리 아픕니다. 그래가 그 황고조 유방 때는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흉노 한번 혼내주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포위당해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나라는 흉노의 그 공주를 갖다가 시집 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나라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관계가 성립되게 되지요. 한나라 공주가 근데 뭐 이 시기는 엄격하게 뭐 공주라고 해서 진짜 황제 딸이 간 건 아니고요. 뭐 궁녀들이 가고 막 그랬어요. 한공주가 흉노의 두목을 갖다 이제 선우라고 하거든요. 선우. 이 선우에게 시집을 가는 좀 굴욕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찝찝해. 흉노만 생각하면 막 찝찝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흉노 주변에 있었던 국가 중에 월지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월지. 근데 이 월지가 흉노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망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하여튼 크게 세력이 약화가 되고 월지 애들은 흉노 애들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게 된 거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흉노의 세력이 자꾸 커졌지. 여기에 한나 무제가 위협을 느끼면서 이거 잘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월지가 흉노에 대한 감정이 되게 안 좋은 이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흉노를 샌드위치 하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아요. 흉노애가 그때 당시에 그 흉노애들이 월지의 추장에 목을 베가지고 그 두개골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어 가지고 마시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한번 월지랑 편먹어 가지고 흉노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나라에서 이 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가는 사람이 누구냐? 장건이라는 사람이죠.
장건을 파견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아, 이거 중요해요. 장건을 파견합니다. BC 139년인가? 네, BC 139년 장건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건이 아이고 고생합니다. 가다가 흉노한테 붙들려요. 흉노한테 붙들려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 장건 이 사람이 되게 좀 뭐랄까 좀 인싸 캐릭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분명 흉노에 해 끼치기 위해 간 사람인데 장건이 흉노에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국 막 흉노 여자랑 막 결혼시키고 몇 년 동안 여기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살다가 나중에 기회를 엿봐가지고 월지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월지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기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했는데 이 월지 애들이 흉노한테 그래 당한 게 있으면은 그 옛날에 우리 배웠던 거 뭡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와신상담처럼 복수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야들이 그럴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요 새로 옮긴 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안정적이야. 여기 땅도 좋고 뭐 그러니까 말해도 안 먹히는 거야. 야, 옛날에 그 흉노 아들이 그 두개골 가지고 너 그 두개골 가지고 술잔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괜찮나? 그러니까 뭐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뭐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황당하게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장건이가 목표 달성을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다가 또 흉노한테 또 잡혀요. 그랬는데도 또 특유의 인싸기질을 발휘해가지고 흉노에서 이래 살다가 다시 이제 기회를 엿봐가지고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13년 만에 돌아왔어요. 13년 만에. 한나라에서는 장건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아, 죽었는갑다 하면서. 그랬는데 돌아왔어요. 100명이서 갔거든요. 근데 꼴랑 2명 살아왔어. 2명에 플러스 흉노에서 만난 자기 와이프까지 해서 3명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의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장건이 다시 돌아오는데 비록 이 장건 이 친구가 목표 달성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장건이 왔다 갔다 한 요 길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길이 앞으로 중국 역사에 엄청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름이 뭐냐? 비단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길을 원래 길내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 동맹 맞으러 갔는데 어에어에 하다 보니까 이래 된 겁니다. 사실 이 동네가 거의 사막이거든요. 사람들은 가는 길 자체를 몰랐어요. 가다가 사막이면 뭐 죽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래 된 거야. 그랬는데 이제 장건이가 용감하게 가가지고 이제 길을 이제 뚫고 온 거죠. 이래 가면 됩니다 하면서 길도 알아오고 요 주변 국가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 장건의 비단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흉노에 엄청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흉노가 막 한나라가 막 엄청 막 달려드니까. 그래가 이때 당시에는 크게 뭐 서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세력 균형이랄까? 흉노도 뭐 딱히 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무제 이후에는 다시 맹흉노가 계속 설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흉노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 알란가 모르겠네요. 왕소군이라고. 이 사람이 뭐 중국의 뭐 4대 미녀 뭐 어쩌고저쩌고에 포함된다 하죠. 되게 이쁜데, 되게 이쁜 사람인데, 황제의, 이 한무제 다음 시기입니다. 한나라 원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원래 궁녀였어요, 궁녀. 궁녀였는데, 되게, 미모가 막 대단한데, 뭐, 알려지지는 않았던 거라. 왜냐하면 뭐, 궁궐에 궁녀가 뭐 한둘이겠나. 중국 한나라 막 엄청나거든, 막. 한둘이겠어요? 그런 놈이 뭐,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이제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어떻게 궁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궐에 있는 화가가
이제 궁녀의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화가가 조금 이제 그랬던 게, 이 화가가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또 돈 밝혀가지고 이 뇌물을 바쳐야 보정해갖고 이쁘게 그려주고, 뇌물 안 주면은 그냥 있는 얼굴도 막 이상한 애가 막 그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이 왕소군이가 눈에 별로 안 띄었지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흉노에 이제 시집 보낼 궁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이제 딱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 펴놓고, 아유 누구를 보내면 되겠노 해가, 그냥 뭐 인물도 그냥 그렇고 야 보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왕소군이가 거기에 뽑혀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실제로 딱 이제 선우한테 시집 간다고 이래 딱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이뻤다 그래요. 뭐 중국 사람들, 중국 역사책 보면 과장 엄청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치머 연못에 있었던 물고기, 이 물고기 어짭니다.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이래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둥둥 떠갖고 헤엄치고 이래 하는데, 왕소군을 보고 정신을 잃어붙는 거야. 와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래가 물고기가 꼬르륵 물에 빠졌다 하는 뭐 이야기. 그 다음에 나간이라는 건 이 안자가 기러기 안자입니다. 그래가 기러기가 이제 하늘을 날면 이제 딱 이렇게 날개짓을 하잖아요. 날개짓을 하다가 왕소군을 보니까 너무 막 정신을 막 잃은 거야. 그러니까 날개짓 하는 걸 까먹었어. 그래서 떨어졌다. 그렇게 이뻤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왕소군이가 시집 가가지고, 황제는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진상조사해가지고 그 화가 이제 첩보고, 그죠? 왕소군은 시집 가고 흉노에서 그 중국 한나라 문화를 막 보급하고, 되게 또 인성도 좋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랬던 이야기. 하여튼 흉노에 의해서 되게 고통받았어요. 고통받았습니다. 이때 좀 공격하고 막 이랬는데 고통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월은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월, 옛날에 그 춘추전국 시대 월나라 있었잖아요. 춘추 시대에. 그 남쪽에 있다. 그쪽이 베트남이거든요. 여기를 공격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고조선. 그죠? 한무제 어디서 들어봤더라? 이때 들어본 거죠.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사람 한무제입니다. 멸망. 남월도 마찬가지로 이때 멸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토 확장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멸망? 정복으로 고칠게요. 미안합니다. 멸망. 우리 기준이잖아. 중국 기준으로 해야지. 정복. 자, 근데 이렇게 영토 확장, 전쟁 일으키고 이래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그래서 이 재정개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소금, 철, 그 다음에 술도 있지 싶은데, 술. 이런 거를 전매합니다. 전매라는 건 나라에서 판매를 맡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뭔데? 뭐가 좋은데? 세금, 수입, 국가의 수입이 되는 거야. 소금, 철, 술 판매하는 거는 온전히 국가 수입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장사하고 그래도 되나 하면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궁궐에서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소금과 철과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팔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토론을 갖다가 엮은 책이 염철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TMI이긴 한데 뭐 이렇게 내려고 하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수법, 평준법, 균수법, 평준법. 균수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송을 갖다가 국가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수송을 갖다 국가에서 담당하는 거. 평준법은 이제 뭐 쌀 때 물건 사놨다가 비쌀 때 팔아먹는 거.